안녕하세요. 에너지 기술 연구소의 이호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케미칼 루핑 컨버스터라는 그 새로운 개념의 연소 방식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 산소 공유, 산소를 주고받는 입자인 그 니켈계 그 케미칼 루핑 컨버스터에서의 그 산소 캐리어 입자가 고정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유동층으로 스케일업을 했을 때 그 최적 반응 온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새로운 개념의 연소, 그 가스 연소 시스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기에너지 수요가 2015년까지 현재 2배로 이렇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기존 그 포탕화력 발전 플랜트의 일부를 LNG 복합 발전, 보통 줄여서 내추럴 가스 컴바인드 사이클 NGCC라고 하는데요. 그런 새로운 그 플랜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체하는 이유는 기존 발전 플랜트에 비해서 저가로 많이 소형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도 많고 공해물질이 덜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LNG 복합 발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즘에 기후변화 해박 때문에 CO2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CO2가 배출된다면 그걸 저비용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복합 발전의 경우에는 그 고온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낙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그 낙스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연소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새로운 연소 기능으로서 케미칼 루핑 컨버스터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매체 순환식 가스 연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 특징은 그 기존 연소 방식에서는 보통 연료하고 공기가 반응을 해서 그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배출가스 중에서 N2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가 나오고 거기에 낙스, CO2가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CO2를 분리하려면 CO2 분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앞에 그린 것 같은 케미칼 루핑 컨버스터를 크게 나누면은 왼쪽에 있는 산화 반응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환원 반응기, 두 반응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산화 반응기에서는 금속하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금속 산화물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생긴 금속 산화물이 유동층 순환 유동층 반응기 위에서도 순환하는데 이때 그 산화물이 이쪽에 있는 환원 반응 쪽으로 와서 메탄과 예를 들면 메탄과 같은 그 기체 연료하고요. 메탄 옥사이드, 그러니까 금속 산화물이 반응해서 CO2하고 H2가 생긴 다음에 다시 메탄 옥사이드에 메탈로 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산소 공유 입자가 순환하면서 산소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쪽에 있는 산화 반응기 쪽에서는 나오는 게 공기 중에 있던 질소하고요. 미반은 O2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환원 반응에서는 CO2하고 H2만 나오기 때문에 H2를 응축해서 제거하면 그 순수한 CO2를 가장 저비용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의 연소 개념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요. 처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기에 의한 연소 방식은 연료하고 공기가 한꺼번에 주입되고요.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고온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서멀락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N2, O2, 낙스, H2O, CO2가 있기 때문에 CO2를 분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분리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때 발전 효율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개념이 순수한 산소를 연소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은 장점이 CO2하고 H2O가 좀 나오기 때문에 수분 응축시켜가지고 제거하면 CO2가 많은 그러니까 좀 쉽게 CO2를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소를 분리하는 그 분리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입된 그 산소 중에서 질소가 소량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화염 있는 조건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낙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낙스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제소가 되고요. 근데 방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미칼 루핑 컨버스터는 두 반응기에서 분리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낙스 발생이 없고요. 이쪽 하나 반응기 쪽에서는 화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낙스 발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CO2하고 H2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뭐 부정층 반응에 대해서 되게 가능성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층 설계나 아니면 운전 표시도 개발, 그다음에 조업 조건을 선정하는데 이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응에 온도하고 메탄 농도 체류 시간, 그다음에 금속 성분을 니켈 계통으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니켈 옥사이드 계통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온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원 반응에서 그 메탄이 연소하면서 CO2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반응에 의해서 CO가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CO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침투 현상, 카본 디프션에 대한 그 메커니즘적인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CO2를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 케미컬 드립 카퍼시티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에 사용된 부정층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기체들은 AFC를 거쳐서 그다음에 정납기, 크리트를 거친 후에 부정층으로 주입이 되었고요. 부정층에서의 온도는 서머커플과 템플러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측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거쳐서 생성된 기체는 수증기를 제거하고 변형 분석기를 통해서 PC에 가까운 각들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층 반응기는 1인치 다이아메터 700mm고요. 시험 변수는 온도, 소유시간, 메탄 농도, 그다음에 니켈과 니켈 옥사이드 베이스 메탈을 변화시켜서 시험했고요. 솔리드는 산화 반응의 경우에는 니켈 옥사이드, 산화 반응의 경우에는 니켈을 사용하였고요. 분량 40g, 그다음에 입자 크기는 300에서 500마이크로미터, 그랬을 때 기체수 높이는 5.5cm 사용했습니다. 기체로는 산화 반응에서는 메탄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에서는 공기를 사용해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산소 공유 입자, 옥시겐 캐리어 파티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할 여기는 니켈 옥사이드 베이스 파티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정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안에 쓰이는 산소 공유 입자를 좀 더 이렇게 총매하시는 분들처럼 잘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대규모로 유동층을 조업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공업용 니켈 옥사이드 파우더하고 벤토라이트를 섞어서 중류소를 넣은 다음에 이 페이스트를 만들고 건조, 포성 과정을 거치고 분쇄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산소 공유입자 입자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니켈 옥사이드의 웨이트 퍼센트가 약 60% 정도 맞췄습니다. 근데 60%를 맞춘 이유는 이 전 단계의 실험에서 니켈 옥사이드하고 벤토라이트 혼합기를 바꿔가면서 20%, 40, 60, 80%를 실험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응성이 되게 좋은 것이 니켈 옥사이드 함량이 60%였기 때문에 이 함량대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은 환원 반응에서 대표적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가스 농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릴레이티브 컨센트레이션은 전체 가스 중에서 CH4, 그다음에 CO2, CO 농도를 전체로 하고 그때 그 중에서 각각 농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그림과 바와 같이 크게 이렇게 네 영역으로 1, 2, 3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영역 1 같은 경우에는 메탄이 깊이 감소한 다음에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CO2 농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반응 때문에 CO가 약간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영역 2에서는 CH4는 아직 다 CH4는 다 반응을 하는데 CO2 농도가 쭉 감소합니다. 이것은 니켈 옥사이드 중에 니켈 영역사이드에 포함된 산소가 거의 다 소모가 되면서 CO2보다는 주로 CO 쪽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역 3번에서는 메탄이 이제 다 반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되면서 CO2는 거의 낮게, 그 다음에 니켈 옥사이드 중에서 산소가 거의 다 소모되기 때문에 CO 농도까지도 이렇게 쭉 감소한 후에 영역 4에서는 CO 농도를 감소하고 메탄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도별로 메탄하고 CO2, CO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온도 낮을 경우에는 주입된 메탄이 반응을 다 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배출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메탄이 배출되지 않는 이런 영향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입된 메탄이 대부분 다 CO2 나오는 것이 전체 그 CO2 분리 후에서는 좋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오버도시 같은 경우에는 CO2가 약간이고 CO가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점점 온도가 증가할수록 CO2가 많이 배출되고요. CO가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환원 반응에서 그 솔리드 위에 카본이 탄소가 침투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메탄이 연소하면서 메탄이 니켈 옥사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그때 부반응으로 생긴 CO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카본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에서 환원 반응을 거친 다음에 니켈 옥사이드를 니켈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니켈 입자에 대해서 산화 반응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처럼 니켈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니켈 옥사이드가 생기면 기체 분석을 했을 때 O2는 감소하고 다른 기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점은 O2는 감소했다가 반응이 다 끝나면 증가하는데 여기처럼 CO2하고 CO가 배출되는 결국은 아까 환원 반응에서 생긴 카본이 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CO2하고 CO로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침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조건을 찾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증기를 넣어서 워터가스 시프트레이션 같은 것을 이용하든지 해서 탄소 침적을 저감시키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반응 초기에는 CO2 농도가 낮고 주로 이렇게 CO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주입된 O2가 주로 반응 초기에는 니켈 옥사이드를 바꾸는데 즉 니켈 산화 반응에 주로 쓰이고 나중에는 CO는 감소하고 CO2는 증가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NO2는 주로 이제 침적된 탄소가 연소하는 것으로 찾아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 반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입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즉 반응 지속 시간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산도 시간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여기 산도시에서 그 산화 반응의 지속 시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정층 실험 결과 실험한 후에 솔리드를 빼보면 산도시 정도에서는 그 솔리드가 소별대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별 현상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CO2하고 CO 농도의 합, 이거는 이제 전체 이 온도에서 산화 반응을 하기 전에 환원 반응과 돼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침적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전체 카본량 CO2하고 CO량의 합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림처럼 500도씨하고 500도, 600도씨는 주로 CO2가 초반에 많이 나왔고요. 700, 800, 1000도에서는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CO2하고 CO 농도가 일정한 구간은 주로 니켈의 산화 반응, 뒤쪽은 주로 이제 카본이 연소하는 반응으로 구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에서 반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가지고 그 반응성을 비교해봤는데요. 앞에 그림처럼 환원 반응이나 산화 반응 둘 다 9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가장 오래 지속돼서 그 니켈 옥사이드 파우더의 반응성은 900도씨가 제일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산화 반응인 경우에는 환원 반응에서 생긴 카본이 침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켈의 산화 반응과 카본의 연소 반응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고정층 실험은 안 했지만 TJ에서 메탄을 써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고 수소로요. 수소로 니켈 옥사이드를 니켈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카본 디폴트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공기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때 어떤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지를 비교해 봤는데 컨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900도씨에서 그냥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컨버전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서 컨버전이 낮은 경우에 두 반응기 사이의 고체를 순환시킬 경우에는 900도씨가 유리한 것으로 그거가 되었고요. 만약에 컨버전이 높은 조건에서 두 반응기 사이를 순환시킬 거면은 온도가 높은 지역이 더 좋겠지만 그 환원 반응기하고
산화 반응기의 온도 차이가 적을수록 전체 공정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구력도시가 반응 조건이 가장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긴 한데 일단 산화 반응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락스가 발생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스 분석해본 결과는 NO나 NO2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예 뭐 0ppm이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분석기가 1500ppm까지인데 그 분석기 측정했을 때 한 5ppm 정도 에라바운드 내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에서는 CO2 선택도가 전체 나오는 CO하고 CO2 중에서 CO2가 87에서 97% 정도 나오는데 이건 아직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선택도를 높이는 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유동층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동층 조건에서는 CO2 선택도가 약 98%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에서 탄소가 침적하는데 이것은 이제 CJ 실험을 통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그 탄소 침적을 피할 수 있는 온도하고 전환의 범위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실험을 한다면 카본 디포지션이 없는 조건에서 전체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은 니켈 옥사이드 계통을 추가 물질 확률이 유리했고요. 최적 반응 온도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900도씨에서 가장 전체 공정 유지가 유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